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그냥 올리면 손님이 덜 올까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식자재 메뉴 그거 올려? 저는 요번에 이제 물회를 여름에 이제 한우 물회를 팔고 있는데 배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배. 네. 맞아. 그래서 한우보다 비싸지 않아요, 배가? 한우보다 비싸요. 한우만큼 비싸요. 개당 한우 네. 배회 하면 안 돼. 한우 배회? 그러니까 그 껍질 까고 안에 씨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만큼씩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100 양을 줄이자.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라. 그냥 1,000원 더 받자. 우리가 상품력이 없으면 어차피 안 올 거고 팔리면 상품력이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하고 원가 상승에 대한 거는 우리 그대로 받자. 눈치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냥 전년 대비 조금 더 상승돼서 잘 팔리고 있어요. 얼마요? 한우 물회가? 14,000원이요. 14,000원? 네. 아니 배 가격은 내가 볼 때는 안 내려갈 거야. 왜냐면 이게 키우는 기간이 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크잖아요. 수입배도 아니잖아 이제. 수입배가 안 들어오잖아 우리나라는. 배 자체가 그렇죠. 많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고 씨앗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래. 열리질 않아요. 계속 해야 돼요? 무로 대체하면 안 돼? 이 기업 비밀인데 무 섞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역시 매 눈이십니다. 무에 설탕 좀 타나요? 어떻게 알았지? 절여서? 안 만나게. 모를 수도 있겠는데. 아니 거기는 어때? 거기 다점포는? 뭐 이제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그냥 올리면 손님이 덜 올까. 사실 뭐 이런 생각 뭐 다 이제 가격 올릴 때 걱정하는데 뭐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명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식자재 가격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메뉴를 조금 틀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갈비탕도 그냥 갈비탕이 아니고 무슨 뭐 인삼과 황기를 넣고 뭐 시간을 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자재를 조금 확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메뉴명을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손님 입장에서 가치 있게 느끼게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객단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메뉴 가격 구성대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둬서 우리가 주력을 팔고 싶은 거를 그 사이에 둔다든지. 식자재를 줄이지 말고 가격을 올리자. 식자재를 줄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빼는 거는. 그렇지. 왜냐면은 손님들은 자기가 먹던 음식에 대한 그 퀄리티를 인지가 있는데 그렇지. 거기에서 음식을 바꾸면은 사실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 집 변했다 뭐 이런 생각 그 생각 먼저 드니까 그렇지. 가격을 올릴 때는 그런 조금 이제 장치를 더 가지고 좀 손님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뭐 식자재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좀 저렴한 거 쓴다든지 양을 줄이는 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훨씬 뭐 손해 보는 게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가격을 올릴 때는 이제 고객들이 인지하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뭐 공부할 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장사만 할수록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고 그냥 가격 그냥 올리고 그냥 받고 싶어요. 음식 더 제대로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더 치사해지고 음식이 더 안 좋아. 자꾸 계산기를 더 두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 어린 시절에 통한 얘기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해봤어요. 싫어요. 별로 싫어해요. 싫어요? 손님들이 싫어해요. 그 저기 개인점들이 질문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통상적인 식자재 비율이 얼마 정도가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야? 35에서 40. 보통? 네. 그러면 그게 적정 수준인 거야?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식자재만 따지면 안 되고, 인건비하고 같이 봐야죠. 네, 식자재, 인건비, 임차료 세 개 합인 프라임 코스트 합쳐서 네, 그게 75%가 넘어가면 안 되죠. 75%면 이익이 얼마나 하는 거야? 10% 하는 거예요. 10%. 10% 가져가는 네. 거지? 네. 세금 내고 나머지 내고? 그게 10%예요. 그렇게 가야 10%예요. 그래서 보통은 식자재가 높다. 그럼 인건비가 낮고, 그럼 아니면 임차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낮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수익이 나지. 안 그러면은 뭐 심각하죠. 지금 보통 평균 저 인건비가 25% 정도 되잖아요. 네, 25에서 30. 그리고 식자재가 40% 잡으면 65%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통 그 고정비, 전기세, 수도세, 월세 뭐 이거 다 내면 그게 한 10% 이상 잡지 네, 않나요? 그게 10%. 거기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 그게 85. 명의설렁탕 그래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네. 임차료까지면 75고 나머지 네. 하면 85니까 나머지 이제 15%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한민국은 10%가 평균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잘하는 데가 20%, 30%. 최근에 이제 30%도 봤죠, 제가. 충격을 먹었죠. 저는 숫자나 돈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성격이라 외식을 많이 봐와서 맞냐 까봐라 했더니 원가가 30%도 안 돼. 알고 보니까 어디가? 하이볼을
하이볼이 하이볼 주력이야. 팔지. 하이볼. 이 얘기하는 순간 다 사장님들이 다 이래요. 올해 못 올해 못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 그거는- 굉장히 좋다. 아니 그 하이볼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매장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하이볼이 주력이 아니고 어. 예, 섞는데 하이볼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술의 장점이지. 그냥 컨셉 때문에 하이볼이 팔리는 거잖아. 네. 그게 못 간다니까 우리. 내가 볼 땐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브랜드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수명이 1년 2년이야. 그렇게 해서 왕창 벌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왕창 잘 안 벌리던데. 하긴 최근에 엄청 떴어요. 핫하게. 그래서 떠서 보니까 그럼 뭐 가는 데마다 여기 원가 좋네 하는 데들은 하이볼 팔더라고 다. 하이볼 나도 좀 해야겠다. 네. 식당을 만들고 싶으세요? 식당을 살리고 싶으세요? 식당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식당 성공회로 오세요. 식당을 성공시키는 곳 식당 성공회입니다. 요즘에 하이볼. 지금 인건비 25%로 했잖아요. 네. 우리는 30% 넘어요. 저는 30% 밑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한 번도. 나는 30한 3% 4%막 이러는데 인건비. 그 밑으로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요즘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그 고정비를 많이 안 넣었는데 지금 고정비가 높아졌어. 왜냐 로봇하고 테이블로다 들어가니까 고정비가 높아진 거야. 그리고 식자 대비는 우리는 35%가 안 넘어. 우리 지금 30% 초반대야 우리 지금. 내가 직접 하니까.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익 그렇게 하고 내가 수익이 15%밖에 안 되거든. 15에서 20%야 우리 집이.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15%가 안 되죠. 15%는 되죠.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계산법이 다 근데 틀려가지고. 또 매출마다 네. 또 틀려요. 이게. 네. 네, 계산법이 다 네. 틀려. 왜냐면 비용이 프랜차이즈 어느 프랜차이즈 가면 자기네 30% 나는데 세전으로. 그런 말을 빼. 초보 하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런 어, 말 빼고 한단 세전 말이야. 30도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단 말도 안 되는 세전에 뭐 광고비니 이런 거 다 빼고 음. 사실 그 프랜차이즈 광고를 할 때는 식자재, 그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기본적인 고정비들만 책정을 하지 뭐 분리수거비라든지 뭐 광고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대 비용을 다 빼고. 아니 나 있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지금 내가 계산 우리 이제 매출 분석표가 매일매일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달치를 딱 보면은 부대 비용 옛날에는 5%였는데 지금 15%인가 그래. 부대 비용이. 우리 직원들 뭐 간식도 좀 사주고 뭐 회식도 가끔 해주고 그다음에 고정비도 나가는 것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런 부대 비용들이 되게 많이 나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줄어든 것 같아. 인건비하고 식자재는 비슷한데 인건비가 좀 올랐죠. 우리. 인건비가 좀 많이 준 편이니까. 아무튼 근데 그냥- 저희도 요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요. 왜 저한테 많이 물어볼지 모르는데. 뭘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가격 올려도 되냐고. 어, 왜냐면 이런- 원가를 아니까. 너 뭐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사장은 몰라도 얘는 알 거예요. 뭐라고 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올리라고? 원가에서는 안 된다. 너 안 맞는다. 올려라. 근데 항상 안 남으니까 안 된다. 안 남으니까 음. 올려야 된다. 음. 그럼 이제 사장님은 이미 저한테 물어볼 때는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 근데 올리고 1,000원이 싶은 올리고 싶으냐, 2,000원이 올리고 싶으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원가도 말해주고 근데 이게 뭐 원가나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외식업 이렇게 사람들 뽑잖아요. 5인 미만이야. 5인 미만이면 250만 줘도 돼요. 5인 미만이면. 근데 5인 이상이면 300 줘야 되거든요. 월급을 예, 300은 줘야지 10시간 사람도 기준으로. 예, 10시간 기준이죠, 요즘에. 근데 똑같이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이지만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300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어. 옆집하고 그렇게 똑같이. 어. 그러니까 원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아니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라. 대신 명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명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아예 2,000원 올리고 1,000원은 로또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전화한다는 거예요. 더.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파주 닭국수? 예. 걔네가 그렇게 하잖아. 약간 원가. 이거 많이 하더라고. 이런 어. 식으로 뭐 올리고 나서 어. 뭐를 이렇게 어. 껴서 파는 식으로 주더라고. 근데 그게 잠깐 이제 올릴 때 뭐 조금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한 뭐 그렇죠. 그런 건데. 뭐 임시 방편인데 제가 들었을 때 뭐 장사를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실제 근데 너는 함부로 이렇게 올리라고 말하면 안 돼. 네 거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원가 차원에서 이제 아니 이미 대표들은 어. 올리고 올린다고 싶어요. 했어. 근데 1,000원이냐 2,000원이냐 그래, 그거예요. 확인하라고 전화하는 확인하고 거. 싶은 거예요. 그냥 나 올릴 거야. 그렇죠. 이미 동의해줘. 네. 그럼 나 힘날 것 같아. 뭐 이런 거야. 맞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물어보는 한 10사람 중에 하나 그냥 제가 뭐 하라고 해서 올리지도 않아요. 근데 식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 그냥 메뉴는 가격 올려야 돼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복이 있잖아. 뭐
어느 순간 잠깐 올랐는데 메뉴 가격 올릴 수는 없고 기다렸는데 올라가면 이제 올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려준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음식 가격을 음식 가격을 물가 오르니까 폭등했다고 해서 올렸는데 난 내린 적이 그다음에 내릴 때는 인건비가 올려서 못 내리겠다든지 그런 자꾸 이제 구실을 되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더 두려워할 수도 있는 장사 안 거예요. 되면 좀 내릴 때도 있죠. 매출 너무 빠지면 주방값 너무 비싼가 이러면 내릴 때 있어요. 그냥 저 한정 기간 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리신 거예요. 내려 그냥. 비싼 초밥이 또 없어졌더라고요. 장사 잘 되잖아요. 가격 또 올렸나. 독특한 영업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손님 줄었나?